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에 시장이 올랐는데 저는 시장 오른 거 보면서 필반 지수 오른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메모리 종목들은 좀 부진했죠. 네. 네, 그게 좀 아쉬워요. 네, 그렇죠. 네, 네. 반도체는 계속 좀 까다로워요. 네. 뉴욕 증시에서. 근데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많은 종목들이 좀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들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라간 배경이 고용이었는데 고용이 완전 쇼크가 났거든요. 이러면은 또 누군가는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지금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좀 날려줬다라는 부분에 점수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신바람을 냈던 금요일의 뉴욕 증시였고요. 우리가 기다렸던 이란과의 어떤 타결 이 여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후속 보도들이 좀 더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데이터부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한번 마감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우는 강보합 그리고 나스닥은 1.3%, S&P 500은 0.6%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1.3%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성장주들, AI 관련주들의 랠리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러셀 2000 1.1% 상승했습니다. 러셀 2000이 오르면서 우주, 코인, 드론 그리고 또 뭐 있죠? 그런 종류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우주항공 뭐 있어? 원전, 양자 뭐 이런 종목들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쪽으로 금리의 우려를 많이 씻어낼 수 있는 쪽으로 수급이 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너무 좋아요. 최근에 하락했던 테슬라도 3% 가까이 상승했고요. 부킹홀딩스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급등했습니다. 또 마벨테크놀로지, 퀄컴 이렇게 녹색이 좀 더 진하게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죠. 팔란티어도 무려 10% 급등했고요. 팔란티어 최근에 30% 올랐었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근데 추가로 10%가 더 갔어요.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RM, 서비스나우,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또 광통신 관련주 루멘텀도 6% 넘게, 코닝도 5% 넘게, 코이어런트는 10% 넘게 급등을 했고요. 로빈후드도 괜찮았는데 조금 아쉽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는 마이크론의 하락 그리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의 하락입니다. 뭐 특별히 뭔가 그 뭐 치명적인 뉴스가 있었다기보다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던 반도체 종목이 크게 두 개인데 AMD와 샌디스크잖아요. 그 두 개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셀 2000 성장주 섹터가 정말 뭐 활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니까 러셀 2000이 계속 도는 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코스닥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금리가 막 시중 금리가 그렇게 크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고용이 이게 좋다고만 해석할 수 있나? 라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CPI가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CPI와 PPI의 결과를 보면서 아마 금리는 방향성을 좀 만들지 않을까 싶고요. 국제유가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국 주말 사이에 휴전이 안 됐습니다. 뭐 잠시 후에 후속 보도랑 다른 얘기들 한번 엮어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오늘 7시 즈음에 발표되는 유가가 과연 어떤 방향성을 틀지 약간은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엔화 개입 효과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9.5까지 나오고 있고요. 금값이 그래서 대신 강하게 올라요. 달러가 엔화 개입으로 인해서 엔화 상승의 상방에
시장에 대한 베팅으로 인해서 달러가 떨어지고 반대로 금값은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고 코인도 조금 올라가려나 싶었는데 코인은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64,000, 65,000 근처에서 좀 멈춰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아침에 너무 이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물을 먹다가 여러분 살에 올려서 기침 소리가 들어간 점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봤고요. 제일 주요했던 내용이 고용 데이터였잖아요. 맞습니다. 뭐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뭐 경기 침체, 둔화 뭐 이 정도 나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가 플러스 8만 건을 예상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3,000 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10만 건 10만 정도가 건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저는 항상 이 데이터 보면서 네. 이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요즘 고용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용 지표에 크게 중요도를 두지는 않는데, 네. 근데 요거 화면 보여주시죠. 네, 화면으로 바로 넘겨주시죠. 네. 화면을 네. 네, 고맙습니다. 자, 23,000 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8만 건 플러스를 예상했는데요. 그래서 10만 건의 차이가 났고, 그리고 이게 그 논팜 페이롤이라고 해서 신규 고용부에서 집계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프라이빗까지 하면은 이제 사기업들 위주로 하는 건데 그것 또한 예상치가 78,000 건인데 3만 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나마 요거는 플러스가 나온 게 좀 다행인 거죠. 그러면은 전체가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는 뭐 정부 쪽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보고 나서 그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또 요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죠. 공무원과 월드컵 특수가 날아갔으니까. 근데 저것도 알고 있었는데 네. 저거를 이제 감안해서라도 예상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아,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이런 건 전문 기관인 거잖아요. 네네. 일자리만 데이터만 계속 해봤던. 근데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게요. 그러네요. 그래서 월드컵 특수를 제외하면 10만 개가 증가했다. 이걸 뭐 또 사실 뭐 믿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쵸? 그러게요. 예, 그래서 아리송한 그런 지수가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찌 됐든 저렇게까지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노동 생산성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밑에가 레이버 코스트,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근데 프로덕티비티 이건 생산성이잖아요. 지난 분기랑 이번 분기랑 비교했을 때 비용의 차이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생산성은 높아졌거든요. 그렇다는 건 사람들이 아마도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생산성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AI 혁명이라는 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 쪽으로 해석하면 고용지표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호재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금리 인상은 어쨌든 못 하잖아요. 지금 고용이 저렇게 마이너스 23,000 건이 나왔는데 거기서 금리 인상을 한다? 이거는 사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 노 체인지 동결이 63%까지 높아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10월, 12월로 갔을 때는 금리를 한 번쯤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현재 우세한 상황이고요. 이 배경은 그래서 이 실업률이 4.1%까지 떨어진 거, 고용 감소가 나왔는데 실업률이 떨어졌다? 이거와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에 대한 궁금증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고용보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CPI가 정말 계속 둔화되는 그림을 보여줘야 그러면 연내에도 금리 인상 못하겠지 쪽으로 가는 거지. 지금 당장 뭐 9월에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못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시장에서 아리송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하임 중고차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주에도 CPI 좀 긍정적으로 나오길 기대하는데 아마 시장은 거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3회 전망을 유지했다. 네.
이거는 조금 그러게요. 과한데. 그러게요. 3번 남았잖아요. 9월, 11월, 12월인가 이렇게 네. 3번 남은 걸로 알고 그냥 있는데. 세 번 다 인상한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지금 저 고용 지표를 보고도 여전히 금리 인상 전망을 유지했다라는 거는 흥미롭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주요 관심사기 때문에 아직 본인들은 생각을 꺾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일각에서 계속 워시에 대한 의구심, 연준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앙은행의 시장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뭐 정기 정책 회의 횟수를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약간 좀 혁신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역효과를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고용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계속 이런 지표가 발표되고 이런 얘기를 해도 계속 의심을 조금씩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주말 사이에 그 리사쿠 기사에 대한 해임을 더 밀어붙인다. 라는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이 트럼프와 워시의 관계를 의심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연준의 신뢰도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 그래도 워시는 훌륭하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그 연준이 문제다. 워시가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엔화 개입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신뢰도 문제들이 계속 켜켜이 쌓이면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시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엔화의 상방 베팅에 지원을 해주면서 달러의 약세가 돌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달러와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는 것 같아도 금리가 막 엄청나게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장은 뭔가 우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바클레이스가 보기에는 이러다가 셀 아메리카 그러니까 달러와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심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약간 아슬아슬한 그런 채권 시장을 계속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권 자격난 뭐 이런 얘기 또 이제 스물스물 나올 때 된 거잖아요. 네. 사실 채권 시장에 대한 그 흐름이나 그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렵죠. 예, 그래서 그 구조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 자경단 얘기 나올 때마다는 우리가 또 수요일마다 근데 김효진 박사님께 한번 노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관료들은 호르무즈 합의가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지난주가 데드라인이었는데 네. 요게 계속 조금 뭐 주말 사이에도 딱히 얘기가 없죠? 이게 얘기가 없어서 그냥 빠르게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미국은 누가 봐도 기다리는 입장이고요. 오만이랑 이란 간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예상되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란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란이 오만이랑 합의안을 만들어서 미국한테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추가 조건을 수용해야 된다. 배상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 조건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맞서고 있어서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튀르키예, 사우디, 파키스탄은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계속 뭉치는 그런 그림인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밤 사이에 저도 밤에는 좀 잤으니까 밤 사이에 일어났던 이슈들을 몇 개 정리를 해봤어요. 악시오스에서 We are locking it라고 해가지고 이거 해석해 보니까 조용한 관계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조용하게? 트럼프 그 대통령 얘기를 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대규모 전투 작전은 없고 명령할 뻔했다. 예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어떤 그 문제를 만들 거다. 경제적인 압박을 지속할 거다. 경제적 제재.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조금 튼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큰 전쟁은 뭐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거 믿어도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리다가
이거 안 되네 하고 해서 이렇게 약간 방향성을 튼 것 같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란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요 밑에 내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고위 참모들에게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전쟁에서 철수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비공개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조금 뭔가 그 인내하다가 기다리다가 잘 안 되니까 예를 뭐 쳐들어가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 그냥 뭐 내비두자 경제적으로 제재하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확실하게 틀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도 말을 잘 안 듣는데요. 트럼프의 가자지구 15개항 계획을 거부한다라는 걸 네타냐후 총리가 밝혔다고 하니까 뭐 트럼프 뜻대로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계속 말을 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 유가는 우리가 뭐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빨리 이게 전쟁이 해결돼야 그래야지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좀 줄어들고 좀 하반기가 편안해질 텐데 왜 이걸 또 시작해가지고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네. 이 가운데 S&P 500이 종가 기준으로 금요일장에 네. 드디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어요. 또 그러니까요. 예, 뭐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였는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 우려가 고용으로 인해서 완화되면서 뭐 시장에서 그래도 물가도 봐야 돼, 뭐도 봐야 돼 이러고는 있지만 일단 금요일만큼은 단기적으로 정말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이게 나스닥에 비해서 조금 아쉬웠던 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반쪽짜리였기 때문인 거죠. 소프트웨어 쪽은 막 날아갔는데 하드웨어 쪽은 여전히 조금 뭐 광통신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뭐 좀 미진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밖에 못 올랐다라는 게 좀 아쉬운 거고. 네. 그래서 나스닥은 여전히 그 반도체가 조금 힘을 못 보태주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계속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4월 이후에 최고 주간 상승률이라고 하더라고요. S&P 500이 지난주에 3%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거의 4%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안 올라도 나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건 빅테크 또 그 외의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빅테크도 사실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럼 뭐가 올라간 거예요? 소프트웨어. 다 올랐고 뭐 소프트웨어. 팔란티어 30%를 필두로 해서 금요일도 팔란티어 10% 추가로 올랐고 그리고 광통신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움직이고 메모리는 그냥 조금 잊으세요 당분간. 당분간 넣어두시고. 어떻게 잊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자신감을 안겨줬다라고 네.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시즌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뭐 86%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느 정도 6개월 동안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에 대한 집계인데요. 뭐 여기 한 17개 중에 한 6번 정도 제외하면 대부분 6개월 동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2025년도 10% 넘게 상승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 계속 좀 가더라. 라는 것들을 기대하면 뭐 조만간 반도체도 가겠죠. 같이 이렇게 나눠 먹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네. 옵션 거래자들은 상승 베팅을 계속 늘리고 있다.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강화되면서 상승 옵션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금값이 최근에 이제 올라가잖아요. 달러를 계속 누르니까 금값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4월 이후 최대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버크셔 해서웨이까지 현금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주식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사고 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계속 그랬잖아요. 살 주식이 없다 그랬는데 슬슬 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되게 궁금하네요.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좋은 시장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좋은 수익을 좀 내셔야 할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볼까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계속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이제 포모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 S&P 500은.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불을 붙이니까 또 일각에서는
야, 이거 너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제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재차 매도 신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기에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럴 때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더라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래도 되나 싶은 게 지금 물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뭐 조만간 좋아지겠지만 그거 2029년, 2028년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불안한 구간이고 뭐 오라클,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의 CDS 프리미엄도 계속 크레딧 시장도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또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 건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너무 눌러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게 좀 크다.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 매력이 좀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팡이라고 하죠. M7 주식은 최근에 관심도가 좀 떨어졌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또 힘을 내주고 있는 거라 어떻게 보면 되게 미국 주식 하면은 약간 뭐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장보다 미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저도 그거에 동의는 하는데 국장도 가져가면서 당연히 미장을 해야 되는 거죠. 다 저는 뭐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구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또 미장도 그 막 예전처럼 그러면은 뭐 이거 사면 되지 이거 사면 되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올라간 거죠. 그 안에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종목들을 더 발굴해야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항상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M7 종목이나 뭐 지수 인덱스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좀 마음 편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인데 저는 이제 약간 구닥다리 사고인 거고 우리 명서인처럼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야 된다. 개별 종목 장세가 미국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지수 투자는 저도 동의하거든요. 근데 M7만 계속 투자하는 거는 그냥 뭔가 약간 아쉬울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 아쉽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수익보다는 그렇죠. 못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는 M7 제관식으로 해서 차트를 다 눌러보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준 아닌가?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약간 좋은데?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프리캐시 플로우가 약간 지금 마이너스다 보니까 언제 여기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우려가 나올 수 네.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 근데 저도 물론 M7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쵸. 지수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미국 쪽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건 좀 더 탄력 있는 걸 더 좋아하게 뭔가 되잖아요. 뾰족한 종목. 딱 송곳처럼 수익을 팡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종목. 네. 그래서 미국 쪽에 그런 분위기도 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어렵다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M7이랑 지수 투자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시장에서도 특히나 뉴욕 증시 기준으로 계속 한국 증시가 많이 흔들리니까 그 때문에 반도체가 너무 흔들리니까 그래서 계속 지수를 좀 잡아 끄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반도체가 뭐 한 3%씩 흔들리더라도 S&P 500이 흔들리는 게 한 0.7% 수준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반도체가 시장을 뒤흔드는 그런 빈도가 줄어들고 강도가 약해진다는 건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더 세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즘 차별화가 되면서 S&P 500이 반도체가 안 좋은데도 잘 가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거 보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 로이터 자료인데 네. 사우스 코리안 엔츠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7월에 많이 샀더라고요. 미국 저가 주식을. 매수. 미국 주식의 저가 매수를 계속했다. 네, 미국 주식이 모르겠어요. 이거 저가 매수라고 봐도 되는지. 뭘 샀는지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를 이제 넘어간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것도 미국 증시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픈 AI의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개발을 좀 중단했어요? 네, 이게 근데 이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뭐 요즘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AI 기업들이 뭐 보안 이슈 때문에 그래서 뭐 공격을 하더라, 공격을 받았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아스트라 모델을 자기 스스로 개발을 중단한 건 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치명적인 그런 사이버 공격 가능성 때문에 이 개발을 늦추고 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뭐 샘 알트만이 보기에도 이거를 누구나 사용하도록 공개를 하고 싶은데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사용하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개발을 중단했다더라. 이런 이슈가 나와서 제가 최근에 이제 오픈웨이트 모델과 그리고 프론티어 모델의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프론티어 모델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가 좀 핫해져야 하드웨어 섹터가 좀 좋아질 수 있고 반도체 섹터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쪽이 계속 제동이 걸리니까 그래도 좀 더 대중화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올라가고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도 하드웨어가 못 가는 것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에이전트 AI들끼리 취약점 정보를 막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오픈 AI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얘네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공유를 한 다음에 막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로 에이전트 AI 시대에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생각을 좀 재편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의외에 이런 변수들이 계속 발생하네라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키미 K3도 갑자기 보안 샌드박스를 탈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이슈들이 주말 사이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고 그 구글의 주가가 최근에 한 2, 3일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배경에 대해서 보니까 하사비스가 이제 CEO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딥마인드 CEO가 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원래는 그 제프 딘 퇴사한 사람 있잖아요. 그 뭐지 스타트업 만들려고 네, 퇴사한 네. 사람 둘이 같이 나가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 설득해서 이걸 수락한 거라서 어쩌면 1년 안에 사임할 수도 있다. 이런 뭔가 계약이 없나? 분명히 관련한 업에 되게 중요한 사람은 되게 까다롭게 이런 관련한 업을 밖에 나가서 뭐 몇 년 안에 못한다 이런 계약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구글의 입장이고 음. 하사비스는 생각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구글이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하는 걸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성과 다르게 자꾸 뭔가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오히려 이런 수준까지 가면 이 사람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회사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지니까 사람이 미래다. 그러니까 이제 갑을 관계가 좀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계약 그러니까 관계 저는 자체가? 얘기하는 그 관점이 우리 투자자분들 관점인 거예요. 네. 투자자분들 관점에서는 구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하사비스가 퇴사하고 막 이런 노이즈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제가 노동자의 권리를 이렇게 침해하고 이런 게 아니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아, 네네네. 아마 그렇게 근데 생각해요. 네. 그쵸. 그러면은 이 하사비스가 1년 안에 뭔가 좀 거취에 문제가 있어서 구글이 또 휘청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둬야겠네요. 네. 그래서 뭐 하사비스에게 정권을 준다든지 뭔가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그래서 구글이 좀 올라가는 계기가 바뀌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잡음처럼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알파벳 걱정할 일은 아니고 알파벳은 뭐 그거 아니어도 이런저런 것들로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잡음들이 계속 그러니까 프론티어 진영에서 잡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프론티어 모델의 어떤 발전 속도를 조금 제한시키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어떤 AI가 다른 모양 양새 그러니까 뭐 피지컬로 가고 뭔가 이렇게 가서 계속 더 좋은 반도체를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보강해 드렸습니다. 네. 그동안에 좀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또 하사비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네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몰랐네요. 지금 보니까 저도 이제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궁금해서 봤더니 미국에 이주하지 않아도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국적이 미국이 아닌가 봐요. 어쨌든 하사비스에 관련한 소식들이 또 구글 주가에 향후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부는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보도록 할까요? 네, 소프트웨어 네. 쌀 때 살 걸. 그러니까 뭐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워낙에 좋아서 특히나 금요일에도 소프트웨어가 1번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 사스포칼립스 얘기를 간단히 좀 해보면요. 요거는 이제 올해 4월, 3월 이때 한창 많이 얘기했었던 내용이죠. 사스포칼립스. 그때 살 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이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았죠. 미국에는. 미국은 완벽하게 소프트웨어의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 자동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에야 AI를 찾지만 이 원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우리 이런 서비스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요청해서 그거를 받아서 활용했던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대표적으로 세일즈포스도 있었고 뭐 서비스나우스도 있었고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기업들이 AI가 탄생하면서 다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반기에는 다 소프트웨어 주가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가 수급을 확 흡수하면서 반도체가 약간 기대 이상으로 좀 올라갔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때가 뭐 기회였는지 지난 그 흐름들을 보면은 이게 IGV ETF거든요. 최근 들어서 반등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S&P 500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끌었던 게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큰 선봉장이 됐던 종목은 아틀라시안입니다. 이 종목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도 뭐 찾아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씀드렸던 그 SaaS 사스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데이터독이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급락을 했었는데 다시 반등을 조금씩 만들어줬고요. 스노우플레이크도 강세를 좀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원래 AI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얘네가 더 잘 팔더라. 이렇게 바뀌는 그런 내러티브거든요. 그래서 로보 AI 제품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떠오르고 있다. AI 시대에는 맥락이 바로 경쟁력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미주에서는 그래서 완전히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 AI의 희생양이 아니라 AI의 수혜자가 되더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자꾸 그 오픈웨이트 모델 얘기를 꺼내는 건데 네.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오픈웨이트 프론티어 모델이 저렇게 제한되고 오픈웨이트가 활성화가 되면 원래 그 일 잘하고 있던 소프트웨어들이 그 오픈웨이트 활용해서 자기 소프트웨어를 더 강화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개입니다. 상반기에 그만큼 박살을 하락해서. 냈고 하락해서 저평가 매력도가 있는 기업들이 있고 거기다가 심지어 AI를 활용했더니 생각보다 오픈웨이트 모델의 그 강세 분위기에서는 프론티어 모델이 다 해먹는 게 아니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나눠 먹을 일거리들이 분명히 있네라고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이쪽으로 쏠려서 소프트웨어가 더 강하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플레어라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요 종목도 보시는 것처럼 다 그린라이트. 심지어 그 반도체만큼 허들이 높지도 않아요. 반도체는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막 이것도 맞춰야 되고 저것도 맞춰야 되고 되게 까다로워졌잖아요. 눈높이가 낮군요. 네, 맞아요.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눈높이가 낮아서 다 그린라이트가 어지간하면 좀 들어오고요. 그리고 CDN이라는 기업이 뭐냐면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넷플릭스를 보고 있을 때 미국에서 어쨌든 넷플릭스도 라이브를 틀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나라로 전달되는 게 딜레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 배경을 위해서 CDN이라고 해서 곳곳에다가 거점을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엣지 컴퓨팅처럼 거기서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의 딜레이가 좀 없게 하기 위해서. 마치 그거 같다. 배송을 잘하기 위해서 맞아요. 곳곳에 허브 같은 거 만들어. 허브 센터 네. 만드는 거. 근데 그걸 쓰다 보니까 계속 글로 통과하는 경로가 많다 보니까 얘네가 그걸 활용해서 보안 기업으로 바뀐 거예요. 네. 여기 통과하면서 이렇게 통신이 가면 여기 보안이 되게 중요해지겠네 해서 CDN 기업들이 보안 업체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AI 보안 이런 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클라우드플레어가 또 거기에 맞춰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아카마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실적은 괜찮았지만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이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이쪽으로 좀 전환을 할 정도로 최근에 아카마이도 뭐 좋다. 대규모 클라우드 계약도 많이 경제성이 뛰어나게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소프트웨어 쪽에는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평가. PER이 16배 수준이다.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상승세를 또 주도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좀 부진하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엔비디아는 또 강해요. 네. 그래서 S&P 500의 상승 랠리를 이끌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에 AMD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때 당시에 스페이스X 실적 발표 날 우리는 엔비디아만 쓸 거다라고 했던 것도 엔비디아와 AMD의 어떤 격차를 조금 다시 벌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PER은 16배 수준밖에 안 된다.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가 좋아하는 게 또 광통신이죠. 그래서 광통신 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사실 이제 라운드 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디램이라는 ETF 만든 회사. 아, 한창 이슈가 네네네. 됐었잖아요. 예. 근데 라운드 힐이 이제 두 번째 픽으로 광통신 ETF를 만들었어요. 와. 라이트라고 LYT. 라운드 힐이 중소형사인가 봐요. 되게 빨리빨리 뭐를 처리를 잘하네. 그러게요. 돈 되는 냄새를 네. 잘 맡고 예, 이제는 이쪽으로 가서 라이트라는 ETF를 만들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상장됐거든요. 그 이후에 광통신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광통신은 두 개죠. 최근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광통신 제재, 광트랜시버 제재를 발표했고 거기다가 ETF까지 딱 적재적소에 터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랠리를 하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수급 이슈라서 뭐 실적이 막 좋아졌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네오클라우드 ETF도 같은 날 같이 공개했거든요. 라운드 힐이. 예, 근데 그거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 계속 음봉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 배경은 요거라고 하더라고요. 스페이스X가 그렇게 엔비디아랑 손잡고 뭔가 계속 하려고 하는데 왜 요즘 머스크랑 젠슨 왕이랑 되게 친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스페이스X도 어떻게 보면 거대한 네오클라우드 수준인데 과연 이걸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제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어웨이브나 네비우스에게. 네. 스페이스X도 요새 주가가 급등했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이 우리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다. 지금 스페이스X 종가가 얼마였지? 스페이스 X 15% 급등했습니다. 네, 15% 급등을 해서 지금 한번 볼게요. 스페이스X의 마감 기준이 아직은 아니네요. 예, 한 아직 160 정도 되지 않았나요? 134. 그렇군요. 예, 우리 150달러가 처음에 상장 당시의 가격이었으니까 그거를 조금 넘기 위해서는 좀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디 인포메이션에서는 아마존의 컴퓨팅 효율화에 관련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뭐 메모리나 이제 CPU 진영이 조금 부진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좀 좋은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악재성 재료들이 오히려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디인포메이션에서 아마존이 컴퓨팅 시스템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CPU 낭비를 또 줄여라라는 걸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그 내부적으로 지시를 하니까 자꾸 자본 효율화 쪽으로 신경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프론티어 모델이 더 발전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제한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CPU를 더 많이 쓰고 CPU의 중요성을 좀 더 알아야 이런 종목들이 더 가는 건데 그래서 반대로 약간은 좀 지체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AMD는 심지어 CPU 뿐만이 아니라 이제 칩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컴퓨팅과 메모리 병목 현상을 줄여주는 스타트업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효율화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지금 금리도 높고 그리고 채권 발행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계속 덮어놓고 지금 비싼 반도체를 살 수는 없다라는 배경들이 좀 지속되고 있다 보니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투자 심리는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스페이스X 아직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지금 워낙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지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돈나무 언니도 뭐 샀다고 하고 뭐 이러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내에서 관심도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스페이스X가 그래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샀더라고요. 미국이죠, 이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예수 이슈가 있었죠. 네. 화요일에 실적을 발표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부터 보호예수가 나오기 시작했고 네. 목요일에 상황이 좀 괜찮으니까 금요일에는 주가가 쏘더라고요. 뭐 팔 사람 팔았나? 별로 안 파나 이러면서 금요일부터 불확실성 완화로 주가가 쫙 올라갔는데 그래서 아구스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고 아르구스. 네, 네. 160달러로 제시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주가 그래서 그만큼 좋았고 로켓랩도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전 쪽 오클로가
시험 원자로 임계 상태에 도달했다. 이거 금요일에 전해드린 이슈인데 이게 그만큼 이제 거의 가동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여러분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오랜만에 깨달았어요. 아 맞다, 이거 샘알트만이 투자한 거지. 그래서 샘알트만이 오클로가 뭐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축하해요 하면서 샤라웃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오클로의 매출이 나왔더라고요. 여기 원래 매출 없는 회사거든요. 근데 예상치가 0.1이었는데 1.2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자회사 쪽에서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여전히 EPS는 부진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시장이 쓱 올려주더라고요. 원전주들이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드론 쪽에 에어로바이론먼트 미 육군의 4억 달러 규모 대드론 시스템 계약을 수주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이게 또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코인 쪽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 중국의 암호화폐 장악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중국산 뭐 제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살짝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클래리티 액트는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좀 장벽으로 계속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코인 쪽은. 근데 마이클 세일러가 나 GPT 써봤더니 우선주 발행 설계에 도움이 되더라 하면서 이런 얘기도 좀 흥미롭게 좀 나왔었고요. 번스타인은 서클에 대한 목표가를 140달러로 유지하면서 실적이 그래도 좋았지 않느냐. 너무 주가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관심 많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하나씩 거의 뭐 리딩방 열었다시피 뭐 관세도 때리고 이러면서 중국산 무언가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 덕분에 퍼스트 솔라,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태양광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왔습니다. 배터리 광물 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그래서 실리콘 배터리 제조업체, 스칸듐 채굴업체, 히토류 생산업체, 전략 포크 사이트에 이런 지분 투자를 또 약속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무조건 때리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중국이랑 이제 다음 달인가 그 정상회담이 있어가지고 그거 카드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적 발표한 종목들 이외에는 에어비앤비 실적 좋았고, 그리고 테이크2는 실적보다도 이 GTA가 정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지금 궁금하기 때문에 그거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해서 주가 올라갔고, 비스트라 전력 쪽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계속 방금 얘기했던 그런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로켓랩, ASTS, 코어웨이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루멘텀, 코이어런트,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종목들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꿈속에 요거 나오면은 굉장히 또 행복한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 동물 있잖아요. 돼지. 우리가 이제 돼지국은 못 구더라도 혹은 이제 부산까지 가서 돼지국밥 먹을 만한 마음의 여력과 뭔가 지금 계절 상황이 여력이 좋지 않아도 집에서 여러분 돼지국밥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돼지국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국밥집을 찾아가시면서 요거를 투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명성님은 돼지국밥 어떻게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잘 찾아서 먹진 서울 않죠. 사람이라 돼지국밥보다는 순댓국밥을 좋아하긴 하죠. 아, 그게 또 있어요? 서울 사람이나 뭐 그런 지역에 따라서 서울에 근데 달라요? 돼지국밥집이 많이 없지 않나요? 그 종로 가면 있던데요, 그러니까 종로? 부산 사람들은 서울 와서 그걸 되게 놀란대요. 야, 순댓국이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아, 순댓국은 서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돼지국밥이 원조인 거고 거기다가 순대를 넣어서 서울에서는 약간 좀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처음 밝히지만 돼지국밥이라는 음식을 태어나서 처음 먹어봅니다. 아, 그래요?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한데, 뭐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가 물에 빠진 고기를 잘 안 먹잖아요. 한번 돼지국밥 어떤 맛인지 한번 볼게요. 제가 죄송한데 부산 돼지국밥이랑은 비교를 못해요. 그냥 단순히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약간 그 하동관 그런 맛인데요? 되게 깔끔한 곰탕? 베이스는 대부분 비슷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돼지국밥에는 다대기 같은 것들 많이 쳐먹죠. 네. 빨갛게. 아, 여기다가 다대기를 네, 자연. 같이 구성이 돼 있는데 안 넣어주신 건가?
부산식 국내산 돼지로 만든 돼지국밥. 고기가 진짜 듬뿍 들어요. 사실 제가 방송하면서 이거 말하느라 많이 못 먹어서 보통 한두 젓가락 먹는데 오늘은 진짜 많이 주셔가지고 이거 끝나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까워서. 어쨌든 부산 돼지국밥을 집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다대기 들어가 있나 봐요. 네, 다대기. 다대기 같이 구성이 돼 있나 봅니다. 고기 듬뿍 사골 국물 총 4팩 구성으로 저희가 29,800원에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2인분씩 4팩이라서 총 8인분. 아니구나. 2, 4, 8. 맞네. 8인분. 죄송해요. 제가 산수에 좀 약해요. 그렇게 이제 김치 같은 거, 깍두기 같은 거 다 얹어서 먹으면 너무나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패드,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IT 기기 요즘 사기 너무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애플의 아이패드 7세대 풀세트 얼마게요? 27만 원입니다. 핫딜가로 27만 9천 원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무려 128기가의 대용량 사진, 영상, 앱까지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거 편집하기 되게 좋겠다 그러면. 저 사실 애플 아이폰으로 편집하거든요.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 27만 9천 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와이파이 더하기 셀룰러 모델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 제품. 선명한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눈이 즐거운 그런 제품입니다. 카페에서나 사무실에서 노트북 대신 가볍게 쓸 수 있는 요거는 진짜 사야겠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이폰을 되게 활용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 크기 편집하기도 더 편할 것 같아서 요거 정말 득템으로 여러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3프로 앱에 있어서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한 안내를 드렸고 리싱크와는 전혀 무관하고요. 유튜브 구독자 전혀 무관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했고요. 잠시 후에는 이건희 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